네,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네, 여러분, 3DTV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두 업체 삼성과 LG가 이번에는 두 손을 맞잡고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봤더니요.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태양전지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업체는요. 그동안 태양전지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성과가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경쟁업체겠지만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해서 효율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내자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쟁할 땐 경쟁하고 또 서로 도울 때는 도와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죠. 앞으로 두 기업의 성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를 가득 담았습니다. 보람이 와그락을 지금부터 4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코너 소개부터 드릴게요. 오늘 4부에서는요. 하루 종일 관심 종목들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 함께 따라간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센TV에서는 어떤 관심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가장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된 화면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9,200억 원을 예상치를 좀 상회할 걸로 시장에서 다시 이익 전망치들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 3D 광학용 필름 이런 부분들이 양산이 좀 들어갔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 매수가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돼서 LG화학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종가가 51만 원이니까 오늘 시장 아침 시가는 그렇게 셀 걸로 보이지 않아서 50만 5천 원 밑에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60일선에 있는 48만 원의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는 5월 초에 만들었던 44만 원, 지금 54만 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종목이 며칠 연속 가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요. 수익률 자체를 너무 높게 잡으시면 수익을 실현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자체를 좀 짧게 잡으시라고 목표가 54만 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상당히 큰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5월 사이에 또 옆으로 한참 기어가는 형태의 진행이 좀 나왔었는데, 현대하이스코는 어쨌든 간에 횡보 이후에 주가가 지금 매수가 들어오면서 돌파 시도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떠서 출발한다든지 강하게 출발한다면은 신고가 갱신도 가능할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급도 지금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맞추셔서 대응을 하시고, 앞서 또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매수가 많으면 주가에서 잘 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카프로인데요. 카프로락탐의 어떤 이 공급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가격적인 부분들이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격 강세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그러한 가격 강세로 인해서 일단은 1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을 시현했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차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어떤 중요 이동평균선 정도 이렇게 모이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좀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어떤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추세를 좀 깨지만 않는다면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LT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 학습자에게 영어 콘텐츠 그리고 영어 교재를 제작판매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듯이 수능 영어 과목이 좀 대체할 한국형 토플에 대한 수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테마성 흐름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이 조금 최근에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 같은 경우 상한가 진입을 하였다가 어제 같은 경우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 쪽에서 조금은 그런 상승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오늘 쪽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한가 이후에 어제 같은 게 조금 눌림목을 보이고 5일선 지지력을 확인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 방금 말씀드린 양음양 패턴이 나오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에 관심 종목만을 쏙쏙 꼽아서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까지 한 판에 정리했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한국투자증권의 최철원 대리는 오늘 LG화학 들고 오셨죠. 하반기 실적이 기대됩니다. 목표가는 54만 원이네요. 샘플러스의 최병권 전문위원은 최근 중기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종목 현대하이스코 들고 오셨는데요. 목표가는 52,000원이고요.
이어서 김성란 대표의 카프로 1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2, 3분기까지 이러한 호실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7% 오르면서 목표가 도달했죠.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이 퓨처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가는 8,400원에서 8,700원, 목표가는 9,300원이고요. 이어서 이트레이드 증권의 최권영 실장은 두 종목입니다. 유진기업, 하이마트의 최대 주주인데요. 하이마트의 상장 기대감에 최근 흐름이 좋고요. 역시 코오롱 플라스틱 상장 기대감에 코오롱 인더스트리 또한 들고 오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주신 관심 종목들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직접 투자하실 때는요.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뜨거웠던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을까요? 종목 토크 베스트 5에서 확인하시죠. 최근에 이제 많이 상승을 했다가 낙폭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6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났고 2분기에도 40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면서 충분히 디지털 방송의 수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OP 마진이 1, 2% 정도였던 인도 시장에서 OP 마진이 10% 이상이 넘어가는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이나 어제 같은 경우에 연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유럽 FTA라든지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최근에 잠적 실적을 발표했던 날 꼬리를 달고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방향성으로 오늘이나 어제나 오늘부터 방향성을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지금 접근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가장 장점은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있어갖고 기존에 있던 주유소를 활용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질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다른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는 중장적으로 상당히 모멘텀은 강하게 적용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LG화학이 대차 상승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SK 이노베이션이 그런 모습을 좀 더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 충분히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된다면 30만 원 이상도 가능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우선은 이러한 이슈로 26만 원대까지 목표를 설정하면서 투자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크로스파이어라는 FPS 게임을 출시하면서 중국에서 큰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FPS 말고도 스포츠 게임이라든지 캐주얼 게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향상될 전망이므로 네오위즈 게임즈를 계속 관심을 지켜보시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는 퍼가 10도 안 되는 9.8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더라도 현재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절가 42,000원 정도, 기존의 하락이었던 42,000원 정도를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48,000원까지는 충분히 5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7만원 이상까지 가야 여타 NC소프트나 다른 게임주와 비슷하게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자회사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 종목으로서 상당히 좀 분류가 되고 있다는 점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천연 사료를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최근에 유해 사료에 대한 부분을 규제한다는 그런 정부의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천연 사료를 제작하는 이 이지바이오의 주가 상승은 좀 더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 어느 정도 대차 상승의 모습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은 그런 성장성과 그리고 앞으로 돼지고기 가격 상승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 상승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우선은 4,500원 라인 잡고 목표가 설정하신다면은 무난하게 한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을 해도 10만원 선이 깨지면서 97,000원 정도의 언저리를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빠지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TV 산업이 1분기부터 바닥을 확인했으며 휴대폰 사업부도 2분기나 3분기부터 정상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 의해서 빠진 거지 기업의 미래 가치나 밸류에이션상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7,000원 정도를 보고 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의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하시더라도 10만원 언저리 근처에서 지금 가격이면 어느 정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14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뜨거운 종목 5개 만나봤는데요. 이 순서는요, 그냥 관련 뉴스의 순서일 뿐이니까 너무 유념하지 마시고요. 이어서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확인해보죠. 화면 보세요. 네, 오늘은 심기원 전문가와 김상균 전문가 함께 했는데요. 1위는 LG전자입니다. 바닥은 다질 만큼 다졌다. 장기적인 목표가 14만 원이고요. 2위는 이지바이오입니다. 자회사가 양돈업에 종사하면서 돼지고기 가격에 상승 호재가 있죠.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네오이즈게임즈 2, 3분기에는 실적이 기대됩니다.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요. SK이노베이션 전기차 사업 분야로 본다면 중장기 투자도 괜찮은데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6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홈캐스트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전망인데요. 각각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짜잔! 최병권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현대 하이스코가 편입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응 전략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영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태양건설, 한화, 신텍, 삼형전자가 4종목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근호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코오롱아이넥, GS건설 이렇게 3종목 담겨 있습니다.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금호석유, SM, 현대차, 현대백화점 각각의 대응 전략도 변동 내용 없습니다.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한일사료를 매도하셨고요. OCI 버티리얼즈, 기업은행, 영원무역, 현대하이스코 이렇게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신용훈 전문가 포트폴리오는 기아차 SK, 신한지주, SK케미칼 이렇게 4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점검해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대응 전략 참고는 하시되 투자하시기 전에는 냉철한 판단 먼저 하셔야겠죠. 그리고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따끈따끈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지만 시간 관계상 정리는 못해드립니다. 대신 센티뷰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요. 급등했습니다. 2% 올랐는데요. 외국인 기관 모두 매수했고 외국인이 5천억 원 정도 매수를 하더라고요. 오늘 코스피가 48포인트 오르면서 2142.47포인트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장 관심 종목 가운데 카프로가요. 7% 급등하면서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32,000원까지 올랐는데요. 자세한 대응 전략 김성남 대표님께 전화 연결이 아니라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짜잔! 신기하시죠? 나오셨습니다. 카프로가요. 네. 딱 32,000원까지 오르네요. 네.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이어가 볼까요? 자, 일단 오늘 또 나름대로 62동 네. 평균선이나 이런 그 중요 지지 라인을 좀 형성을 하고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32,000원이 목표가로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이신 이후에 나머지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한 36,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비중을 네. 줄이신 상태라면 조금 더 끌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요, 살짝 짧게 얘기 들어볼게요. 카프로뿐만이 아니라 며칠 전에 주셨던 그 한서 S24 홀딩스 점상을 2번 갔더라고요. 아, 예. 네, 축하드리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아침에 그 추천을 드렸는데 금요일 날 추천을 드리지 않았다면 매수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점 매수가 충분히 잘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어제와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오늘 대신에 장이 너무 그 급등을 하는 장세 자체가 네. 컸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오히려 올라가다가 못 올라가고 처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세에스 24 같은 홀딩스 같은 이 종목만 좀 상한가에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일 장까지도 좀 강세장이 나온다면 이 종목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놓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카프로 그리고 한서 S24 홀딩스까지 모두 추가 대응 전략 한번 들어봤는데요.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코너가요. 바로 매주 화요일마다 이어지는 코너죠. 김성남 대표의 주식 이야기 코너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붙잡아둔 이유가 있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냥 인사해볼까요? 코너가 시작됐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네, 대표님, 근데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은 했지만 요즘 대구에서도 뭐 지진이 있었다고 했었고 저 멀리 독일에서는 그 슈퍼박테리아에 1,200여 명인가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요. 뭐 사실 이제 올해도 그렇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천재지변 뭐 지진 엄청나게 큰 맞아요. 지진 그리고 뭐 미국에서도 토네이도 같은 그런 그 대형 참사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에 정말 지구 종말 오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천재지변 그 사건 일만 두더라도 가슴이 많이 아프지만 일단은 주가에도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식 이야기 코너에서 짚어주신다고요. 네, 그럴까요? 오늘 네. 일단은 주식 격언에도 천재지변이나 이런 돌발 사태로 인해서 어떤 좀 그 폭락이 나왔을 때 좀 과감히 투자하라라는 얘기가 좀 있죠. 예. 제가 일반적인 식견으로 본다면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주가가 폭락하게 돼 있다, 급락하게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건이 딱 터지면 아유 주식 팔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를 좀 판단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매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시장이 좀 예기치 못한 이러한 쇼크들이 나오면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지만 그것이 일순간이고 또 회복도 좀 빠르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장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되고 또 수익도 크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랬군요. 근데 일단 제가 딱 머릿속에 떠오르던 거는 이제 9.11 테러, 미국의 9.11 테러 때도 일단 주가가 많이 내렸다가 또 일순간에 회복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9.11 테러 당시에 이제 참 전 세계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좀 형태가 좀 보여줬었는데요. 요 앞에 이 조그마한 차트 이거 뭔가요? 짜잔 자, 나가고 짜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은 차트 좀 보시면은 9.11 테러 당시에도 엄청난 좀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부분으로 좀 폭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 한 2주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급등세로 좀 반등하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요, 2002년 4월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가 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2009년 같은 경우에도 북한 핵실험했을 때 그쵸. 하루에 88포인트가 쫙 빠졌다가요. 종가 상황이 거의 그대로 회복을 해놓고 맞아요. 오히려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그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주가 흐름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나타내긴 했습니다만 그날 하루에 제가 알고 있던 지인이 수익금만 하루에 1억을 땡기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건들 그리고 최근에 보기에도 연평도 사건이랄지 천안함 사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특별히 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이 대북 리스크가 보통 맞아요. 보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충격이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저도요, 딱 지금 이 자리에 듣고 보니까 천안함 사건 때가 딱 떠오르네요. 일단은 예상했던 것만큼 동요가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장 중에 일어나느냐 혹은 장 마감 후에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또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그날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좀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2010년 3월 26일 9시 20분경에 좀 발생을 했는데 이 장이 마감한 후다 보니까 좀 시장 영향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거래 29일 기준으로 보면 전일 종가에서 약간 하락하는 한 1691.99포인트로 좀 마감을 했죠. 근데 보통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으면 상당히 좀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할 것이다. 아주 크게 좀 큰 사건으로 봤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만 매도를 하고 별 큰 하락 없이 그냥 꾸준히 좀 상승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천안함 사건과 비교를 한다면 연평도 그 표격 사건 때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죠. 나름대로 그렇죠. 이제 일단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또 공격이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영토였죠. 이제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또 영토에서 일어난 일들이었다라는 부분 또 그리고 이제 2시 30분경에 또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장에는 조금 더 큰 부분으로 좀 다가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단기간적인 그 기간 동안에 좀 그 조정이 있었지만 그때 개인 투자자들만 크게 좀 매도를 했고요. 이 12월 2일 같은 경우에 1950선을 돌파를 하고 24일 이후부터 좀 다시 상승세를 크게 이어가는 부분들이 나와 줬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만에 그동안에 좀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좀 커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이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모두 매도를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네요. 맞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상황적인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요새 최근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자, 일본 대지진 이때는 어땠나요? 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도 그 거의 장이 마감되는 상황이었었죠. 이제 3월 11일, 그때 한 2시 45분경.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거의 소식도 못 듣고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장 마감하면 이제 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전문가지만 물론 시장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하지만
보통적으로 일찍 끝내놓고 이제 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 동안에 그렇게 뉴스가 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그 일본의 대지진 소식을 듣고 쓰나미 소식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장에서 사실 이제 크게 그 장이 밀리면서 네. 투자 심리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형태가 좀 보여졌었습니다. 맞아요.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 지수가 유례 없이 한 14%가 급락하는 그런 예. 형태가 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요일부터 좀 투자 심리가 다시 좀 안정이 되면서 니케이 지수가 5%나 다시 급등하는 그 급반등하는 상황이 좀 나타났죠. 아, 그랬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떻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뉴스랄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전문 자료들을 좀 봤을 때 네. 일단은 이 지진과 쓰나미로 좀 망가진 시설물들이요. 한 10월 정도 가면은 70-80% 정도가 복구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그 침체한 후에 급격한 회복을 하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V자 반등은 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하반기 들어서는 좀 회복세를 느낄 수 있는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 불확실성들이 좀 남아 있는 것은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들은 일단은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겠고요.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도 좀 많이 위축될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네. 좀 같이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천재지변과 증시의 영향 한번 살펴봤는데요. 투자자 입장으로만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천재지변 우려했던 거와는 달리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예를 들어서 지진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한 하락이라면 어떤 한 국가나 글로벌적으로 네. 경기의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죠. 경기의 네. 어떤 펀더멘탈이나 이런 부분을 훼손하지 않지만 서브프라임 같은 그러한 금융사태랄지 이런 식으로 어떤 경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네. 오히려 빨리 도망가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불안해하지 말되 공부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상품을 나눠드리는 시간으로 곧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네, 오늘 글을 써주신 분이 있는데요. 내 인생 대박님께서도 글을 써주셨고, 그리고 오징어 빛라면님께서 글을 써주셨어요. 매시간 보람씨가 전해주는 유용한 정보 때문에 잔지식이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그리고 필명 손절 제조기님도 글을 써주셨는데요. 이 두 분 글을 써주셨기 때문에 제가 힘내시라고 선물을 드립니다. 바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는 책, 행복한 부자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유용하게 활용을 해보시고요. 이제는요. 바로 사행시로 넘어가 볼게요. 서울경제로 사행시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그 가운데 작가상은요 한 분께 추첨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착한 개미양님께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역시 똑같은 선물입니다. 바로 수상작은 이건데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는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점 12,000원, 고점 15,000원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인 주식이 15,500원으로 상승했다면 이후 거래량이 평소 대비 어떤 흐름을 보여야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큰가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그 가운데 당첨자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장타자님과 엠프레스님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SK증권이 협찬하는 4기가짜리 USB 또는 유진투자증권 조국지점이 협찬하는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이벤트는 퀴즈는 같습니다. 오늘 문제가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출제되는데요. 기회를 못 잡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주세요. 문제는 한 번 더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퀴즈 공개 완료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저 보람이의 포트폴리오가 공개되는 날인데요. 불쌍한 포트폴리오니까요. 항상 와그라그 게시판 들어오셔서 조언 구합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 이 시간 후에 이어지는 센투자 플러스도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